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다가 8억 불어치의 추가 군사 원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8억 불 정도 군사 원조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이미 의회에서 다 승인을 받은 액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나라였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기 때문에, 과거에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있을 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헌터 바이든, 제임스 바이든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쪽에 뭔가 모종의 작업을 진행을 하고 돈 세탁하고 원조를 해주면서 뒷돈 뜯어내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우크라이나에다 쳐 바르는 것이 결국에는 이것이 바이든 일가로 뒷돈 챙겨주는 결론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좀 조사해 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현실로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통 지금 원조도 5억 달러 원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5억 달러 원조하겠다라는 것까지 하면, 예전에 원조해줬던 것까지 하면 군사 원조가 아니고 정부 지원인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를 그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게 지금 한 10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근데 이것들이 지원이 되는 과정 중에 슬금슬금 빠지는 돈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좀 걱정스럽고 안타깝다는 거죠. 이런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이든 정부 기관이든 아니면 이제 민간 비영리 단체들이든, 주로 이제 비영리 단체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비영리 단체들을 통해서 인건비가 됐던, 수수료가 됐던, 뭐 상담비가 됐던, 자문료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하여간 슬금슬금 꽃감 빼먹듯이 이리저리 빼먹는 그런 아귀들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최소화돼야 되는 것인데, 돈 주는 놈이 아귀가 돼가지고 달라붙어 있는 상황이면 안 봐도 뻔한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든은 또 러시아 선박이 미국 항구에 정박하는 것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발표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이제 물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쪽으로부터 미국이 받아들이고 있는 수입품들이 뭐 천연가스, 석유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해산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비료, 여러 가지 것들을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끊기게 되면 그것이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것도 저희가 지금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국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어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그런데 약간 염려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줬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염려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아니 원조하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왜 우리나라는 국경을 저렇게 개판을 만들어 놓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원으로부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시대에 만들어진 정책, 멕시코 잔류 정책, 이른바 MPP라는 거죠. 이민 보호 프로토콜 해서 MPP라는 것인데, 이게 멕시코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협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시행하라고 연방 법원이 여러 차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체 기록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균열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 판결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라고 저스트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연방 대법원에서 항소하다 보면 계속 올라가면 마지막 연방 대법원 아닙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부러 시간 질질 끌면서 그 전에 하급 법원에서 명령한 것은 일부러 무시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지적이 나왔느냐? 간단합니다. 지난 3월 달에 국경을 넘어서 들어온 불법 이주자들 체포한 사람이 22만 1,303명이다. 저희가 보도해 드렸었죠. 그런데 22만 1,303명 중에서 MPP, 그러니까 멕시코 잔류 정책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멕시코로 보낸 사람이 몇 명이냐?
199명입니다. 22만 명을 잡았는데 199명만 멕시코 잔류정책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0.09%. 참, 이거 어쩌란 이야기입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예전에 세관국경보호국의 국장을 맡았던 마크 모건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22만 1000명을 체포하는 동안에 멕시코 잔류의 수백 명만 등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폐쇄하기 위해 고안된 허점, 즉 가짜 가족 단위로 가장한 이주단체들에게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 가족이 아닌데 신분증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특히 미성년자들은 신분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제 가족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가족인 것처럼 위장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가려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멕시코 잔류 안 하고. 그들은 멕시코 잔류 프로그램을 인구 통계에 적용하지도 않고 있다. 그냥 농담하고 있는 것이다. 놀려먹고 있다라는 거죠, 법원을. 아니, 법원에서 하려니까 우리 MPP 하고 있어요. 하는 신용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만 명을 잡아놓고 200명도 안 되는 사람들만 해놓고 보십시오, 우리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해놓지만 실제로는 하긴 뭘 하는 거냐 이거죠. 이게 하는 거냐 이게. 22만 명 잡았는데 어떻게 199명 갖다 놓고서는 그걸 했다고 하느냐. 이런 비평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연방법원에서 이 MPP 정책을 없애서는 안 된다,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소송을 냈다가 처음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람이 텍사스주의 켄 팩스턴 법무장관입니다. 이 팩스턴 법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3월달 국경 실적을 보면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게 라고 지금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현실은 우리가 예비 명령으로 멕시코 잔류전에서 이겼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강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멕시코 잔류 정책을 강제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 100%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20만 명을 잡았으면은 적어도 한 몇만 명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못 나와도. 지금 타이틀 42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신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무조건 국경 지역에서 바로 강제 추방할 수 있는 이 타이틀 42 22만 명 잡았는데 그중에 8만 명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타이틀 42가 8만 명을 내쫓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MPP가 200명도 안 되는 사람밖에 못 내보내느냐? 안 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팩스턴은 그들은 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진짜 순진하고 순박하고 정말 정직하고 열심히 살려는 근면성실한 사람들이라면 그나마 문제가 덜할 수도 있을 텐데 멕시코 마약 카르텔 이들의 배를 지금 찌워주고 있는 역할밖에는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마약 밀매의 통로가 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마약 사범이 지난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크게 늘었고요. 바이든이 집권한 이후에 오버돌스, 그러니까 마약을 이제 과잉 사용해가지고 목숨을 잃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통계적으로. 그런 보도도 제가 해드린 적이 있죠. 이런 문제들이 커지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다. 충분하게 걸러내야 된다라는 이야기 계속 하는 겁니다. 팩스턴은 저스트 뉴스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카르텔들은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보와 거래하고 있다. 아주 강한 표현을 썼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 불법으로 미국에다가 갖다 떠밀어주고 여기 와가지고 저렇게 장벽에다가 올라가가지고 글로 가라고 막 사람들 떠밀어주고 혹은 저 강 건너서 그냥 뗏목 하나 띄워가지고 뗏목 하나 위에다가 막 100명씩 실어가지고 뗏목 띄워서 건너가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 사람당 많게는 지금 $10,000씩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돈벌이를 하고 있죠. 일단 보내주면서 돈벌이 그리고 그들 사이에 조직원들 끼워 넣어가지고 미국에다가 유통망 개척하면서 또 마약 돈벌이 엄청난 돈벌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카르텔들은. 그들에게 팩스턴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마치 성경 말씀 만들듯이 아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계셨으니 가능한 많이 가져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인도하리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에이전트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요 에이전트로 옮겨지기 위해서 에이전트에게 달려간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 사람들 미국에 들어오면 완전히 손 놔버리죠. 전국에다 퍼뜨려 버립니다. 오죽 화가 났으면은 텍사스에서 버스에 실어가지고 워싱턴 DC에다 갖다 떨궈 놓겠습니까? 오죽 화가 났으면. 근데 그것도 지금 강제로 못 하고요. 강제로 못해서 자발적으로 워싱턴 갈 사람 타라 해가지고 태워서 지금 옮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불법 입국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나는 허가받지 않았지만 일단 들어왔는데, 너 미국에 왜 왔니? 저 망명 신청하려고 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일단 미국에 있어. 그러면 미국에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버스가 나타나더니 워싱턴 갈 사람 타세요. 그러면 워싱턴 갈 사람 타야죠. 텍사스에서 워싱턴까지 가려고 그러면 뭐 한 1박 2일을 가야 됩니다. 뭐 20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타고 하면 그 안에서 먹을 거는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제 먹을 거, 공짜로 얻어 먹어가면서 워싱턴까지 구경 한번 잘했네. 관광 쫙 하고. 대법원은 이전에 트럼프 하의 멕시코 잔류 정책의 합법성을 지지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정확한 판결을 내려놓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변론이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돼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종 판결은 6월 말에 가서야 나올 것 같다라는 이제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6월 말이 지나야 이 멕시코 잔류 정책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를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분명히 멕시코 잔류 정책은 유지해라, 이걸 없애지 마라라고 판결을 내릴 것이 뭐 충분히 그럴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은데 그동안의 시간을 끌면서 계속해서 이 바이든 정부는 불법 이주자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그것은 꼭 지금까지 성실하게 미국에서 살아오고 있는 우리 미국 시민들, 납세자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이야기할 때에도 이거는 우리 전쟁이 아니지 않느냐, 그들의 전쟁 아니냐,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전쟁하는데 간섭을 하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돈을 넣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좀 인정머리가 없다라는 느낌을 가질지는 모르나, 근데 그분들 하는 이야기도 뭐냐면, 아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을 돕는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다. 그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필요가 없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비영리 단체들을, 그리고 구호단체들을 통해서 혹은 선교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세금 거둔 돈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무기를 갖다 보내고 외국 정부의 운영 자금을 대주고 이런 것들이 과연 미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냐라는 지적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애써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군한테 처참하게 참혹하게 당하고 있다라는 말을 계속 해가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자꾸 하는데, 지금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은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우크라이나에다가 돈을 갖다 주면서 뒷돈 까먹게 할까봐 그게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투명한 절차들을 누가 보장해 주느냐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또 감시단체들, 민간단체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거죠.